안녕하세요. 대기업에서 자동차 산업과 2차 전지를 담당하고 있는 멘토 한중입니다. 자, 오늘도 에코인드림 함께 보도록 할 건데, 최근까지 에코인드림이 좀 조정을 이어오다가 오늘 지수 회복과 함께 이 하락세를 좀 수복하는 이런 회복세가 좀 나왔습니다. 다만 좀 아쉬운 상승 흐름을 좀 보여줘요. 이제 전일 낙폭 대비해서 오늘 회복세가 다소 좀 아쉬운데, 이거는 사실 시장에서 수급이 퍼졌던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 이 달러 강세로 인해서 조선업 쪽에 이제 수급이 쏠린 것도 영향이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은 오늘 반등으로 인해서 조정은 끝이 났는가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아직까지는 조금은 관망세를 좀 보여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잠시 후에 차트를 보면서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근데 뭐 크게 확인을 할 뉴스는 아니지만, 동일재료 뉴스로 인해서 상승 의지는 좀 재확인할 수 있는 그런 뉴스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동일한 뉴스를 보셨을 거예요. 해당 뉴스가 이제 대규모 채용 관련된 뉴스였죠. 근데 대규모 채용 관련해서 왜 이제 상승 의지를 재확인했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뉴스를 조금 이따가 보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려볼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사실 이 심리적인 부분이죠.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심리적인 요인이 강하게 좀 적용이 되는 부분이어서, 이것도 제가 기사를 좀 함께 읽어보면서 따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현재까지 에코인드림만의 문제가 있어서 주가 하락이 나온 게 아니잖아요. 결국에는 현재 시장이 받았음에 따라 이 에코인드림도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시장의 흐름이 무엇보다 지금은 중요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시장 흐름에 대해서 간단하게 또 한번 체크를 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거고요. 이 엔캠 변동성 역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 이 엔캠 같은 경우는 FEOC 세부 규정에 대한 수혜주의 대장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에코핸드링 같은 경우도 FEOC의 수혜주로 편입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엔캠의 변동성에 따라서 이 에코앤드림도 함께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을 제가 과거에서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엔캠이 과도하게 하락을 하거나 아니면은 주가 상승이 나왔을 때 에코앤드림이 좀 따라가는 모습들이 나왔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엔캠의 이 주가 방향성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본격적으로 오늘도 이 에코앤드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차트 먼저 좀 살펴볼 건데요. 제가 전일부터 계속해서 사실 말씀드렸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차트적인 부분들은 크게 바뀐 점은 없습니다. 일단은 엔벨로프 하단을 이탈을 했었던 과대낙폭이 어제 나왔었고요. 오늘 바로 이제 회복세가 일부 나왔지만 엔벨로프 위쪽으로 좀 강하게 상승한 모습은 보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RSI 같은 경우도 가매도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이 여기서 추가적으로 밀리게 된다고 한다면은 다소 단기간 소폭도 조정을 받을 수 있는 시점이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말씀을 드렸었던 이 지지 구간 같은 경우는 4만원 이하였던 이 241선을 좀 단기적으로 기준을 잡고 보셔라 라고 좀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우리가 안심하기에는 좀 이르고, 만약에 이 241선을 좀 지켜주는 흐름이 나오면서 다시 좀 회복세를 보이고, 과대낙폭이 나오기 전이었던 47,500원 위쪽으로 다시 좀 회복세를 보인다라고 한다면은, 그때 당시에는 다시 기존에 있었던 단기 박스권을 좀 형성을 해주는지를 우리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만약에 지금 시점에서 이 47,500원 구간을 돌파하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제가 말씀드렸었던 241선과 그리고 과대낙폭이 시작됐었던 이 47,500원 사이에 박스권을 형성할 가능성도 존재하니까요. 이 구간에서 횡보를 하는지 아니면은 돌파 이후에 상단 쪽에서 박스권을 형성을 하는지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추적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볼 거고요. 수급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기관 쪽에서는 계속해서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그 물량을 개인 쪽에서 매수를 하고 있다라는 점 외에는 크게 달라진
수급은 없습니다. 그래서 수급적인 부분은 크게 이탈이 없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아직까지 이 에코인드림을 주도할 수 있는 딱 눈에 보이는 그런 수급이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NH투자증권이 이제 과거에서부터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많은 물량을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유아증권 그리고 KB증권까지 해서 10만 주 이상 보유를 하고 있는 물량들을 좀 체크를 해볼 수가 있는데, 이쪽에서 매도 물량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만 우선은 체크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매도 물량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방 압력에 대한 부분은 좀 걱정을 하진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에코인드림 자체의 문제보다는 우리가 어디에 신경을 써야 된다? 지수적인 부분에 신경을 써야 한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수 관련해서는 제가 잠시 후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뉴스 나온 거 잠깐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1시쯤 이제 대규모 채용 관련해서 이슈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대규모 채용 관련해서 이슈가 있었는데, 새만금 공격적인 투자라는 내용도 같이 이제 작성을 하셨는데, 이 새만금 투자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었던 동일한 재료입니다. 그래서 굳이 이 시점에서 이런 기사가 나왔다라는 것은 사실상 이 수급을 좀 유도하기 위한 부분도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대규모 채용을 하는 것 자체가 앞으로의 증설적인 부분들, 공격적인 투자를 통해서 증설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은 이 사업 확장에 따른 인력은 당연하게 추가적으로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요인들로 여겨질 수는 있어요. 이게 뭐 직접적으로 이 에코인드림의 수혜다, 수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이 아니라 심리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이게 이렇게 기업에서 대규모 채용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그 사업의 확장을 진행을 하면서 그 사업이 커질 것을 예상을 하고, 그리고 그 사업에 집중을 한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좀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당장 주가 상승을 강하게 견인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현재 에코인드림이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큰 문제 없이 진행이 되고 있겠구나 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이 뉴스로 좀 간단하게나마 엿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일단은 이런 이슈들과 그리고 이 에코인드림이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적인 부분들은 꾸준히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어차피 지금 에코인드림이 확장하고 있는 캐파로서는 지금 수주공시를 진행을 했던 유미코아한테 납품하는 부분, 그 부분 외적으로는 사실 지금 캐파 능력이 안 돼요. 다른 곳에 공급할 능력이.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추가 수주를 기대를 하기보다는 증설을 우리가 또 기대를 해봐야 합니다. 추가 증설. 지금 당장은 어렵겠지만 추가 증설이 나온다고 한다면은 그만큼의 에코인드림의 캐파가 이제 확장이 되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납품할 수 있는 그 고객사를 이제 찾았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긍정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걸 앞으로 우리가 언제 어떻게 나올지는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는 없겠지만, 충분히 주가 상승이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이슈는 존재한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추가적으로 나온다고 한다면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해석해서 전달을 해드릴 거니까요.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에코인들의 오늘 간단하게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